6단원의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할 차례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이항분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항분포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P,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읽었을 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N번의 독립시행, 독립시행이다 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이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독립시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독립시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사위 던지기죠.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던질 때 나오는 눈금이랑 두 번째 던질 때 나오는 눈금이랑 세 번째 던질 때 나오는 눈금이 서로의 눈금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 이런 거가 대표적으로 이제 독립시행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는데, 자, n번의 독립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X가 가질 수 있는 숫자들은 이렇고, 그때 확률질량함수는 다음과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거 확률질량함수다 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독립시행. 그래서 요거를 다시 확률질량함수라는 단어보다는 독립시행의 확률 이다라고 해가지고 요 문장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수업 시간에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당장 이제 문제 하나를 만들어내면은 주사위를 던질 건데, 뭐 예를 들면은 4, 5가 나올 확률, 5가 나오는 사건을 주사위를 던지는데 4랑 5가 나오는 사건을 요 녀석을 A 사건이라고 하자. 그러면 A가 아닌 사건은 4, 5가 아닌 1, 2, 3, 6이 나오는 사건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은 6개의 눈금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고 A의 여집합의 확률은 3분의 2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얘를 100번 던질 거야. 주사위를 100번 던질 건데 A가 7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요런 식으로 A가 7번 일어날 확률을 지금부터 구해보자 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 자, 100번 시행 중에 7번 100시 7에 거기에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확률에 곱하기 7제곱, 그 다음에 A가 안 일어날, A 사건이 7번 일어났다는 건 A가 아닌 사건이 93번 일어났다는 거니까 3분의 2의 93제곱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 녀석이 100번 시행 중에 A가 7번 일어날 확률이야. 알겠죠? 자, 일단은 여기는 이 녀석이 왜 나오는지는 마찬가지로 정확히 알고 싶으면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여기 방학 때 저거 자세하게 설명한 거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때 이 녀석을 셀 수 있는 그 횟수의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항분포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bn, p라고 나타냈는데, 이때 n은 시행 횟수가 n이고, 이때의 p는 a 사건, 문제에서 원하는 a 사건의 확률 이다 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른쪽에 만들어 놓은 요거 있잖아, 이 긴 거 있잖아, 이 기다란 거를 선생님이 요거로만 딱 표현을 했을 때 뭐라고 쓰면 되냐, b 100, 3분의 1 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 이 많은 정보가 여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100번 시행 중에 3분의 1번 뭐 이런 식으로. 자, 이항분포를 구했을 때 bn, p로부터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너네가 뭐 방학 때 동영상을 다시 보더라도 저걸 증명한 거는 보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증명은 생략하기 때문에 얘도. 그래서 평균은 np, 여기는 n과 p를 곱하면 평균이 되고, q는 뭐야? p를 1에서 뺀 거죠. 1 빼기 p, 이게 q예요. 그래서 분산은 npq, 표준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pq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큰 수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A가 일어날 확률, 수학적 확률이 P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동전을 10번 던진다 라고 했을 때 앞면이 반드시 5번, 뒷면이 반드시 5번이 나와야지 사실 맞지,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한다면.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치? 현실적으로는 뭐 앞면이 한 7번, 뒷면이 3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현실에서는. 근데 이 시행 횟수가 10번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억 번 정도 가게 되면 그때의 앞면의 개수와 뒷면의 개수의 비는 거의 1대1에 근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앞면이 뭐 7번, 뒷면이 3번 나왔다라고 치면 앞면과 뒷면의 개수의 비가 7대 3이에요. 7대 3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수학적 확률이랑 어긋나는 숫자예요. 근데 시행의 수를 엄청나게 늘리면 수학적 확률에 근접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큰수의 법칙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정규분포 별표 엄청 중요합니다. 정규분포. 자, 위에서 이제 이항분포의 이항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해 주기를 이항이란 셀 수 있는을 뜻한다 그랬어요. 셀 수 있는. 그래서 이항분포는 셀 수 있는 그 분포를,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항분포다라고 얘기를 했고, bn, p로 문제를 푼다. 요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정규분포인데 정규분포는 n으로 시작을 합니다. n. 그래서 m,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 가서 또 배우겠지. 여기 있네요. m,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정규분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규분포의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얘가 된다라는 건데, 야,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요거 함수 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 함수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눈 버렸다 그러고 이렇게 지우세요. 그냥 눈 버렸네. 여러분들 좋은 것만 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지울게요. 자, 이렇게 지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을 그렸을 때 얘가 된다라는 건데, 너네들은 이 종 모양의 그래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종 모양의 그래프의 y축이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어떤 조사기관에서 뭐를 조사했냐면은 조사를 신생아 몸무게를 조사했다라고 쳐보자. 그래서 신생아 몸무게를 싹 조사했더니 신생아의 몸무게의 평균값이 뭐 3.5kg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근데 준범아, 너가 나중에 장가를 갔어. 나중에 장가를 가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 몇 킬로라고 네 아기의 몸무게를 예측을 하는 게 가장 근접할까요? 당연히 3.5겠죠. 10kg요. 이렇게 대답할 놈은 없겠죠. 맞아요? 우리 애는 10kg일 거예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선생님도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는 평균이 3kg래요. 3kg. 그래서 선생님도 우리 아기가 3kg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3kg에 거의 근접하게 나오고,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 아이나 무작위로 뽑았을 때 그 아이가 몇 킬로일지를 예측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다 만약에 배팅을 해봐라, 돈을 걸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확률을 높이려면 3.5kg에 걸어야겠지.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문장에서 확률을 높이려면 3.5에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몸무게에 대한 정규분포를 그려보면은요, 그 정규분포는 이렇게 항상 종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때 여기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다가 3.5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일 확률이 가장 높다, 이런 그래프의 생김새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나중에 애기 낳았을 때 애기가 몇 킬로였으면 좋겠어? 나 저 10킬로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적겠지. 그지? 저 1kg요 이러면은 또 확률이 굉장히 적겠지. 그지? 그러니까 3.5kg라고 하는 평균에서 가장 확률이 높다. 지금 보시면 얘가 m,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n을 쓴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요 m이 우리가 앞단원 5단원에서 평균을 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에서의 확률이 가장 높고, 평균에서 벗어날수록 그것일 확률은 점점 낮아지는 요런 거를 정규분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정규분포를 m, 시그마 제곱, m,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는 것도 물론 선생님은 추천을 하지만은, 조금 더 추천하는 건 한글로 외우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정규분포 n을 평균, 분산 이다라고 외우는 게 7단원 가서 문제 풀 때 도움이 훨씬 됩니다. 평균, 분산이라고 외우는 게 좋아요. 시그마가 표준편차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은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분산이다 이거야. 알겠죠? 평균, 분산. 또는 이런 식으로 평균, 표준편차의 제곱,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든지, 그래서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외우시든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략해서 적은 게 bm, p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뒤에서도 요 그래프를 생략해서 적은 게 바로 요 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규분포를 받았을 때 이 정규분포로부터 요 녀석 그래프를 유추해내가지고 문제를 푸시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이거 되게 중요해.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선생님이 분명히 장담할게. 니네 이번에 시험 보러 가는데 만약에 정규분포가 시험 범위 포함되잖아? 그럼 니네 학교 시험 문제가 20문제라 그랬을 때 그 20문제 중에 10문제 이상 이 성질로만 다 풀 거야. 분명히 장담합니다. 20문제 중에 10문제 이상 성질로만 문제 풀어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예상하는데 니네 중간고사 아마 1학기 범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통계가 좀 너무 좁아서 1학기 범위를 낼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무튼 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규분포의 성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정규분포는 여기 평균, 가장 높을 때가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m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x는 m이다 라고 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의 모습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 모양이다 이렇게. 그리고 x축이 점근선이다. 뭐 점근선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x축을 향해서 무한히 다가가지만 만나지는 않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두 번째 것도 여기다 한번 보시면 정규분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넓이, 이 전체 넓이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표준편차. 시그마는 표준편차잖아요. 표준편차는 곧 산포도예요. 산포도. 자, 산포도가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평균의 값이 달라지면 대칭 축의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3번 그림입니다. 3번 그림. 3번 그림에 시그마는 일정하다, 산포도는 일정하다. 산포도가 뭐였어요? 자료가 얼마나 산만하게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산포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료가 산만하면 산포도가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산포도는 일정해. 그러니까 이 자료의 산만한 정도가 일정한 거야. 그 말은 폭이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평균값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얘가 대칭이 되게 만들어주는 이 대칭축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뜻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평균이 일정할 때 그때 이 시그마 산포도의 값이 클수록 높이는 낮아지고 옆으로 퍼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평균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칭축은 똑같은데 시그마 1보다 시그마 2가 크고 시그마 2보다 시그마 3가 크다는 건 시그마 1에서 2에서 3로 갈수록 자료가 산만해진다는 거야. 자료가 산만해진다는 건 모여있지 못하다는 걸 뜻하는 거고, 지금 이 책에서 보다시피 시그마 3 그래프가 가장 낮고 옆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요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있잖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 유형의 문제가요, 조금 시험 문제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 좋아하는 문제예요. 다음 중 뭐 시그마를 어떻게, 뭐 m을 어떻게, 뭐 이렇게 바꿨을 때 알맞은 정규분포의 모양을 찾아라.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그 동네마다 항상 어려운 학교가 있잖아요. 그 어려운 학교에서 좋아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꼬았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이제 표준정규분포를 보도록 할게요. 표준정규분포. 자, 표준정규분포를 배워야 되는 이유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정규분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정규분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사한 게 신생아의 몸무게다라고 해보면 평균이 3.5짜리 요 정규분포가 그려져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조사를 어떤 거 조사했냐? 뭐라고 할까? 대머리가 되는 난 아니겠지. 자, 대머리가 되는 나이라고 조사를 해볼게요. 대머리가 되는 나이. 그러면은 요 녀석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몇 살쯤에 대머리가 될까요? 60? 자, 이렇게 적히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정규분포와 그 다음에 요 정규분포는 평균도 다르고 표준편차도 다르기 때문에 산포도도 다르기 때문에 축의 위치도 너무나 차이나고 이 그래프의 생김새도 너무나 차이날 거야. 그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자료가 너무 많아지는데, 어떤 자료가 많아지냐면, 너네 이제 어떻게 문제 풀 거냐면 앞에서 상용로그 표 보고 숫자 찾은 것처럼 지금도 이제 어떤 표를 보고 숫자를 찾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가 너무나 많아져요. 그래서 표준정규분포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 설명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신생아의 몸무게다라고 해볼게요. 신생아의 몸무게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제 3.5다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대머리가 되는 나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60이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이제 너무 뾰족하고 얘는 너무 뭉툭하고 얘는 3.5다라고 하는 조금 적은 숫자이지만 얘는 60이다라고 하는 좀 큰 숫자의 그 대칭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든 단 하나의 정규분포로 표현을 하게, 너무 높으면 좀 꾹꾹꾹꾹 눌러주고 좀 너무 낮으면 이렇게 위로 좀 올려주고, 그다음에 뭐 너무 퍼져 있으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좀 좁게 만들어주고, 너무 좁으면 이렇게 펼쳐주고 해가지고 단 하나의 모양이 되게, 어떤 자료를 가져오더라도 딱 이 이쁜 모양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표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쁜 모양을 표준정규분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자료를 가져와도 표준정규분포는 여기가 항상 0이 되게 만들어지는, 항상 0이 되게, 평균이 항상 0이 되게, 3.5였던 신생활 몸무게의 평균도 0이 되게, 60이었던 대머리가 되는 나이도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걸 표준화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만들어진 이 녀석을 표준정규분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정규분포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자, 축이 0에 있어요. 0에 있고 좌우대칭인 종 모양이 되고요. 아주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표가, 상용로그표 같은 표가 하나밖에 준비만 하면 안 돼, 하나만 준비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해진다 이거예요. 문제 내기도 편해지고 자료의 객관성에서도 조금 더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때 표준화하기 전 자료는 이 축을 X축이라고 해요. 여기도 X축이라고 해요. 근데 표준화를 했으면 이거 표준화했다라고 하는 T를 팍팍 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Z축이 되고요. 변수가 그 전까지 X였다면 여기에서의 변수는 Z가 됩니다. Z.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에 뭐 여기 보면은 신생아의 몸무게 평균 가볼게요. 신생아의 몸무게 평균이 그러면 3kg에서 2kg 사이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확률을 식으로 표현해보면 P 2보다 크거나 같고 몸무게가 작거나 같다 3보다, 요런 식을 세워주면 되거든. 그래서 요 식을 이제 풀어주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표준화시킨 식식으로 가져오면, 예를 들면은 뭐 3이 마이너스 1에 가 있을 거고 2가 뭐 마이너스 2에 이런 식으로 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을 어떻게 써준다? P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Z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값과 이 녀석의 값이 서로 같아지게 쪼물락거리는 걸 표준화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표준화 해주면은 그 전에 있던 정규분포의 값이 n, m, 시그마 제곱, 평균, 분산이었다면 이거를 표준화를 해주게 되면은 n 0,1로, 항상 0,1로,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 되는 정규분포의 모양을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규분포든 간에 0,1의 정규분포를 만들어낸 것을 표준정규분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함수 몰라도 됩니다. 이거 몰라도 되고요. 얘를 그리면 요 함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P하고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1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색칠되어져 있는 0에서부터 A까지 바로 이 부분의 확률이 요 확률과 같은 확률이다 라고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팁이다 라고 나와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 이게 팁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제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정규분포의 성질이 절반 이상 이걸로 문제 풀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번에 그림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정규분포다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0이야. 자, 1번 설명해줍니다. 0에서부터 A까지의 확률은, 자, 0에서부터 A까지의 확률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요. 0에서부터 A까지의 확률,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0에서부터 A까지의 확률은 마이너스 A에서 0까지의 확률과 같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A일 때 마이너스 A에서 0까지의 확률과 같다. 확률은 저기에 넓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새끼는 좌우대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0에서 A까지의 넓이랑 마이너스 A에서 0까지의 넓이는 서로 같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1번은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은, 자, 2번 그림 갑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 자, 여기가 0이야.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을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가 A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가 B가 있다라고 해보면 바로 여기 이 넓이가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입니다. 근데 걔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0에서 B까지의 확률에서,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 자, 0에서 B까지 이 빨간색의 넓이에서, 자, 이거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0에서 A, 여기 초록색, 이 부분의 넓이를 뺀 것과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합니다. A보다 큰 확률, A보다 큰 확률도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0이다 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다 라고 했으면 A보다 큰 확률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A보다 큰 확률은 그 다음에 0보다 큰 확률에서, 자, 0보다 큰 확률은 이 오른쪽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 전체에서 그 다음에 0에서 A일 확률, 0에서 A일 확률은 여기죠. 빨간색 전체에서 초록색인 부분을 빼면 파란색인 넓이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3번에 써있는 게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Z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5다 라고 써있지.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기분포 딱 반 잘라서 전기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의 지금 전체 넓이가 1이잖아요. 전체 넓이가 1이기 때문에 반 잘라서 이 왼쪽이 0.5, 이 오른쪽이 0.5네요. 좌우대칭이니까. 그래서 Z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5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걸. 그 다음에 4번, Z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4번도 한번 볼게요. 그리는 것마다 전기분포가 다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원래. 자, 여기 A가 이렇게 있는데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여기 이 부분의 넓이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 자, 0 딱 잘라서 0의 왼쪽,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 빨간색에 그 다음에 0에서 A까지의 확률을 더한 것과 같다. 0에서 A까지의 확률을 더한 것과 같다. 빨간색 더하기 초록색이 파란색과 같다. 이런 얘기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도 마찬가지로 0.5입니다. 대칭축의 왼쪽.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은,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B라고 하면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확률은 여기 선 긋고 여기 선 긋고 이만큼이 마이너스 A에서 B까지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이너스 A에서 0까지의 확률에 마이너스 A에서 여기 이거 빨간색에 여기 0에서 B까지의 확률, 요 초록색을 더한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한 단계 더 가서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확률이 0에서 A까지 확률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A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확률로 대체하겠다. 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을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에서부터 5번까지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요. 도대체 저딴 거를 왜 가르쳐 주는 거지? 내가 저걸 왜 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표준 전기분포도 우리가 표를 받거든요. 표. 우리가 마치 상용로그 표 받아가지고 해당하는 숫자 갖다가 썼던 것처럼 표준 전기분포도 표를 받아요. 표. 근데 그 표는 항상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0보다 크고 A보다 작다 꼴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그 표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나온 이 5가지 성질이 사실 뭐를 다 목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어떤 확률을 받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이 꼴로 반드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표준화하는 방법입니다. 표준화하는 방법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P, X가 뭐 X1보다 크거나 같고 X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녀석을 받았을 때 우리가 X라고 하는 변수를 Z라고 하는 변수로 바꿔주는 것을 표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N, M, 시그마 제곱에 있는 여기는 요 M 값이랑 시그마 값을 이용을 해서 표준화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이 P, X1-M 나누기 시그마 크거나 같다 Z로 바뀌고 작거나 같다 X2-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해주면 이때 이렇게 전기분포가 한 세트,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분포
n 0,1 이렇게 정규분포가 또 한 세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암기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이그젠플,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가 30,3의 제곱이고 24보다 x가 크고 3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표준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p 24-30 나누기 3 크거나 같다 z 작거나 같다 33-30 나누기 3 이렇게 표준화 해줘서 p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만들어줘야 표를 읽고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를 표준화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이항분포 bn, p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를 평균이 np라고 그랬고 분산이 npq라고 그랬고 표준편차를 루트 npq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통해서 우리가 정규분포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정규분포는 이제 내가 어떻게 배우라고 그랬었냐면 n 평균 분산이라고 배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우리가 이항분포를 받았을 때 정규분포는 평균 np, 분산 npq. 그래서 np, npq를 통해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셀 수 있는 이항분포를 셀 수 없는 정규분포화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이렇게 받았을 때 이 녀석을 가지고 정규분포를 만들기도 해. n 이가 n이고 얘가 p잖아. 그래서 np, npq 이렇게 50,25 그래서 이 녀석을 50,5의 제곱이다라고 고쳐서 문제를 풀기도 한다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한 번에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2인 야구선수가 10번을 타석에 섰대요. 그래서 안타를 친 횟수를 확률 변수 x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10번 타석에 섰으니까 한 번도 안타를 못 칠 수 있어요. 안타를 친 횟수잖아. 한 번만 칠 수도 있고 두 번만 칠 수도 있고 세 번만 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서 9번, 10번 다 안타를 칠 수도 있죠. 얘가.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x가 9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9보다 작은 숫자 1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집합에서 보시면은 0일 때의 확률부터 9일 때의 확률까지 이만큼을 다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 구하면 px가 0일 확률 더하기 px가 1일 확률 더하기 땡땡땡 해서 px가 8일 확률까지 해가지고 9개의 확률을 다 구해가지고 더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겠지. 그치? 8일 확률 해가지고 px가 9일 확률까지, 미안합니다, 10개의 확률을 다 해가지고 더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풀으라는 게 아닐 거야. 그럼 어떻게 푸느냐? 1 마이너스 어떻게 하냐, 여기 딱 잘라서 이 오른쪽의 확률을 구하는 거지 10번 다 안타를 칠 확률을 빼겠다 이거야. 10번 다 안타를 칠 확률을 1에서 빼면 9번 이하로 안타 칠 확률이 나오겠지. 안타 칠 확률이 0.2다라고 얘기했는데 5분의 1이다라고 해줄 수 있겠고 10번 다 안타를 칠 확률은 1 마이너스 5분의 1의 10제곱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고 요 녀석 골라주면 돼. 그러면 정답이 이제 4번 이렇게. 뭐 쉽죠? 넘어갑니다. 499. 자, 이게 이제 이항분포인데 이항분포는 bn, p다라고 해서 이건 시행 횟수, 이거는 그 시행에 따른 확률. 그래서 지금 bn, p가 n 자리에다가 10, 그 다음에 p 자리에다가 p를 적어 놓은 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ex가 4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 이항분포에서 평균 ex는 np라 그랬고 분산 vx는 npq라 그랬어요. 이때 q는 1-p가 q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 시그마 x는 루트 npq.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이 4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np가 4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np는 10 곱하기 p를 한 게 n 곱하기 p 한 거고 얘가 는 4가 되기 위한 p의 값은 10분의 4다. 약분해주면은 5분의 2다 라고 해서 p의 값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p 찾았으면 q도 자동으로 나오는데 1에서 p 빼면 q니까 q는 5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이제 제곱의 평균인데 제곱의 평균 봤을 때 저번 단원에서 배운 분산이
분산이 혹시 기억나요? 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었지. 네. 그지? 자, 요 녀석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이제 평균의 제곱 자리에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 분산과 이거는 뭐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제곱의 평균 이렇게 적어주면 분산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돼요. 분산은 Vx는 NPQ로 구할 수가 있죠. NPQ. 그래서 N 자리에 10, P 자리에 5분의 2, Q 자리에 5분의 3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여기 이렇게 약분해주면은 2가 생기고 그럼 5분의 12다 라고 해서 분산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5분의 12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 자, 그러면 EX의 제곱은 5분의 12에 더하기 16이다가 되고요. 그러면 5분의 12 더하기 80이다가 되니까 5분의 92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2번. 오케이? 요거랑 요거 이 두 가지로 푸는 문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건 전 단원에서 배웠고요. 밑에 있는 건, 위에 있는 건 이번 단원에서 새롭게 배운 거니까 둘 다 알고 있어야 되지. 넘어가자. 505번.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회 반복했을 때, 자, 이번에는 이항분포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다라고 해서 유형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항분포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회 한 거야. 그랬을 때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획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x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은 EX 구하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항분포 n, p를 찾을 건데 EX는 n 곱하기 p로 찾으시면 돼. 알겠지? 자, 4회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n자리에 4가 들어가면 되는데, 자, p는 어떻게 하느냐? p는 4개의 동전 중에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p야. 그치? 4개의 동전 중에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다라고 해주시면, 이거는 뭐 그냥 뭐 노가다로 찾아도 되죠.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가 동전이 둘 다 4개의 동전이 앞면 뒷면을 다 이제 가질 수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경우의 수를 가져. 그치? 그래서 16가지 경우의 수의 전체 경우의 수를 갖고요. 2개가 앞면, 2개가 뒷면인 거 못 풀겠으면 1, 2개 세도 돼. 자,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맨 앞에가 앞면인 건 이제 끝났고요. 여기를 뒷면으로 갖다 놓으면은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 여기 두 번째가 뒷면인 것도 끝났지. 그러면 뒷면 갖다 놓고 앞면. 이렇게 해주면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 그지?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여기서도 6가지 경우의 수를 얻을 수 있고요. 또는 앞면이 2개, 뒷면이 2개가 있는데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도 괜찮아.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의해서 총 4개니까 4팩에 2팩 나눠주시면 이래도 6가지 경우의 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우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든지 경우는 엄청 많다요. 어쨌든 간에 확률 자리에는 16분의 6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렇게 멋있게, 이거 뭐 멋있다기보다는 이렇게 공식화된 방법으로 못 풀겠으면 일일이 찾아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B를 찾아줄 수가 있겠지. N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 얘가 지금 4번의 시행을 했기 때문에 4,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확률 자리에 16분의 6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분해주면은 8분의 3이 P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n 곱하기 p 해주면 된다 그랬고, 4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해주면은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평균을 구해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번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이것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녀석 선생님이 그 그림을 하고, 이 정규분포는 그림으로 그려서 푸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이렇게 내려서 m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평균, 여기 평균, 이 자리가 평균이라 그랬고, 이 자리가 분산이라고 했죠. 평균 컴마 분산으로 만들어진 게 정규분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x1이 x2보다 작을 때, 그때 x1에서부터 x2까지의 확률은 x1보다 작을 확률에서 x2보다 작을 확률을 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자, 요거 한번 맞는지 긴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x1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보죠. 여기가 x1, 그 다음에 x2가 더 커야 되니까 여기가 x2라고 해볼게요. x2.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x1보다 크고 x2보다 작을 확률은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돼요. 이 부분의 넓이.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자, 요 녀석 내가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 x1보다 작을 확률. 요 초록색 확률에서, 이 초록색 확률에서 이걸 빨간색으로 x2보다 작을 확률, 요 빨간색 확률을 뺀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반대죠? 그죠? 이게 뒤집어져야겠죠? 빨간색의 영역에서 초록색의 영역을 뺀 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영역이지, 그지? 그래서 앞뒤가 바뀌어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라고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니은보 들어가면 x가 n보다 작을 확률은 x가 n보다 클 확률과 서로 같다라고 하면 그 녀석은 0.5다. 아니네. x가 n보다 작을 확률과 x가 n보다 큰 확률은 0.5로 같다. 이 얘기인데, 자, 여기 지금 평균이 m짜리 정규분포기 때문에 이렇게 종 모양 그려주시고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m 이렇게 해주면 돼요. x가 n보다 작을 확률을 초록색으로 표시해보면 이거는 요 m을 기준으로 이 왼쪽이 x가 n보다 작을 확률, 그 다음에 x가 n보다 클 확률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주면은 m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이 0보다 클 확률. 근데 이 전체 넓이가 1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녀석이 이 m을 기준으로 좌우에 0.5씩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니은은 맞다라고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면은 x가 a보다, 이거 또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서, 자, 여기가 m이다.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쯤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 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은 여기 a 기준으로 그 왼쪽, 여기,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걸 초록색으로 표시해주는 a를 기준으로 그 오른쪽 했을 때 빨간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을 더하면 1이 된다. 전체는 1이라고 했으니까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두 개 맞으니까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줘야지. 오케이? 왜? 뭐 모르겠어? 근데 아, A 저거 겹치지 않아요? 네, 좋은 질문 했습니다. 자, A가 겹치기 때문에 1보다 커질 것이다. 여기 요 라인 하나만큼 있을 테니까, 그치?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정규분포다라고 하는 건 연속 확률 변수라 그랬지? 연속 확률 변수의 그 변수들로 만들어진 게 정규분포다라고 얘기했어요.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셀 수 없는.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 2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자, p, x가 2일 확률은 0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점에서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은 0이에요. 저 얇은 라인은 넓이가 없기 때문에 0이다라고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에서 겹치지 않아요. 넓이가 0이니까. 오케이? 좋은 질문 했는데 여기가 이제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여도 똑같습니다. 풀이는. 알겠지? 자, 515번 문제 볼게요. 정규분포 n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p가 이렇게 생겼는데 오른쪽 표와 같다. 요런 식으로 생겼대요. n보다 크거나 같고 x보다 작거나 같다에 x에 들어갈 숫자가 n 플러스 0.5 시그마냐, n 플러스 시그마냐, n 플러스 1.5 시그마냐에 따라서 x에 들어갈 숫자에 따라 확률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이것을 따를 때 그때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요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도록 하시면 이 60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m 값이잖아. m, 시그마 제곱이니까, 그치? 그래서 m이 지금 현재 60인 상황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그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시그마 제곱 자리에 3이 들어갔으니까 시그마가 3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자, 그럼 이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57에서 66까지라는 이 녀석을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냐면 60 마이너스 3 크거나 같다 x가 작거나 같다 60 플러스 2 곱하기 3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지. 평균 m과 그 다음에 시그마 사이의 관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p m 마이너스 시그마 크거나 같다 x가 작거나 같다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바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 선생님이 그 정규분포에다 그려볼게요. 정규분포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여기가 지금 한가운데가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m이잖아. 그러면
m보다 시그마만큼 작은 부분에서 3만큼 작은 부분이죠. m보다 2시그마만큼 6만큼 큰 부분까지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에서부터 요거보다 2배만큼 더 떨어진 한 요만큼 이렇게 2배만큼 더 떨어진 여기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여기에서 표로 보고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게 문제야.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줄 거냐? 요 녀석을 이렇게 딱 자를 거야. 그래서 이 왼쪽 따로, 요거 빨간색 따로,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 오른쪽 초록색 따로를 볼 거야. 자, 일단 초록색이 쉬우니까 초록색 먼저 보자. 자, 초록색은요, m부터 p, x가 m보다는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2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은. 아유, 왜 이렇게 조그맣게 써지냐. 다시 쓸게. 자, 이 초록색 부분은 여기다 써야겠다. 초록색 부분은 p, x가 m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 시그마만큼 갔으니까 m 플러스 2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이 초록색 부분이야. 그치? 그럼 봐봐라. m보다는 크거나 같고 x자리에 m 플러스 2시그마가 들어간 이 부분이 초록색 부분이겠지. 0.4772.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의 확률이 0.4772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이 조금 어려운데 빨간색 지금 잘 보세요. 야, 빨간색은요, 얘가 p, 여기가 지금 시그마만큼 뒤로 갔으니까 m 마이너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x가 m보다 작거나 같은 이라고 해줘야 되잖아. 그치? m 마이너스 시그마에서부터 m까지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얘가 지금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지금 이 종모양 그래프는 좌우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면 이 부분과 넓이가 같습니다. 빨간색은. 그치? 그러면은 이 부분으로 고쳐 쓰는 거야.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로 고쳐서 쓰는 거야. 그래서 p, m보다 크거나 같고 x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바꿔 적어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m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표를 찾으려고 그래요. 왼쪽이 m이어야 되거든. m보다는 크거나 같고 m 플러스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은 x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니까 보라색 영역은 요 녀석이 0.3413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0.8185다. 오케이. 안 어렵죠? 넘어갈게요. 좀 귀여웠다 방금. 자, 6번. 네. 자, 이번에는요, 표를 먼저 보고, 방금 전 문제에서는요, 여기 써있는 거, 이거를 보고 표를 찾아내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 문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표를 먼저 그려보고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지금 왜냐면 얘가 미지수거든. 방금 전 문제에선 얘가 미지수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57보다 66보다 이렇게 숫자였지 미지수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여기가 미지수인 대신에 방금 전 문제에서 확률을 구하시오지만 확률을 줬어요. 그지? 확률을 줬다 이거야. 그러면은 요 확률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줘야지. 자, 그러면은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m이다 라고 해볼게. 여기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을 색칠할 건데, 자, 1번 a는 이쯤에 있을 것이다. 2번 a는 이쯤에 있을 것이다. 자, 이 좌우대칭이 되는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 그렇죠. 왼쪽에 있어야지. 그치? 왜냐면 오른쪽에 있으면 a보다 작거나 같은인데 a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이 왼쪽 이만큼이 돼요. 그럼 0.5가 넘어가 버린다고. 그치? 근데 얘가 지금 0.5보다는 작은 숫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반 이하가 색칠이 돼야 돼요.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은 이 부분이 다 색칠이 되니까 0.5가 넘어가. 그래서 이건 아니야. 그래서 a는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a가 있을 것이고 a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바로 이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줘야지. 이래야지 0.5보다 작은 확률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영역의 넓이가 0.1587이다 이거야. 1587.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로부터 뭐를 알아낼 수가 있냐? a서부터 m까지의 넓이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왼쪽 전체가 0.5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0.5에서 0.1587을 빼면, 아씨,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 요거 다 실제로 시험 보러 가서 다 계산해야 돼요. 이거 3, 4, 1, 4. 아, 고마워요. 0.3413이래요. 자, 얘가 0.3413이래. 그럼 요 보라색 요 초록색 부분이 0.3413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다, 이거. 됐어요? 자, 근데 지금 요 표 봐봐, 표를 보면은 x가 m보다는 크다니까 m보다는 오른쪽에 x보다는 왼쪽에를 봐야 돼요. m보다는 오른쪽에 x보다는 왼쪽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m보다 왼쪽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또 이번엔 대칭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똑같이 이 부분에 만들어내면 이 부분의 넓이를 0.3413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0.3413이라면 0.3413 만들어내는 녀석이 m 플러스 시그마잖아. m 플러스 시그마. 그러니까 x에서부터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확률이 3413이니까 바로 여기는 2점 좌표 있죠?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도 됐나요? 자, 그리고 m 플러스 시그마와 a는 서로 반대 부호의 관계를 가지고 있겠지. 대칭이니까. 그래서 아, m 플러스 시그마가 마이너스 a와 같겠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m을 우리가 여기서 얘가 m이잖아. m은 53 플러스 시그마는 여기 제곱 밑에 있는 게 시그마죠. 플러스 7를 한 게 마이너스 a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60이다가 되는데, 자, 선생님이 여기 하나 이제 이 뒷내용처럼 생각해가지고 푼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대칭이 되는 부분이요, 이 대칭이 되는 부분이 0이 아니잖아요. 그죠? 표준화를 했을 때에는 여기가 0이에요. 근데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랑 반대 부호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뒷부분에 표준화를 하고 난 다음엔 여기가 0인데 지금은 표준화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0이 아니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로 생각해야겠다. 길이로. 알겠죠? 자, 그러면은 길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왼쪽의 길이는 m-a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의 길이는 m 플러스 시그마에서 마이너스 m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a는이 되고 요거 이렇게 지워지니까 m 마이너스 시그마가 됩니다. m 마이너스 시그마. 그러면은 m 자리에 53이 들어가고 시그마 자리에 7이 들어가서 53에서 7을 빼주시면 46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정답이 2번. 오케이? 자, 요건 이제 선생님이 아까 저게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는 표준화 했을 때 저기 대칭축이 0일 때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은 저 길이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좌표에서 요 좌표 뺀 거랑 요 좌표에서 요 좌표 뺀 거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a 값을 찾아줘야 돼요. 길이가 같다 이것을 이용해서. 알겠지? 넘어갈게요. 자, 두 확률 변수 x랑 y가, 얘가 x 거야. 이게 x 거, 얘가 y 겁니다. 이게 y 거. 그래서 x랑 y가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x에서 x가 12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y가 24보다 크거나 같고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서로 같대. 그럼 봐봐라. 지금 정규분포가 다른 정규분포잖아. 다른 정규분포라면 다른 자료라는 거야. 다른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예를 많이 들어준 이거가 뭐 신생아 몸무게라면, 그러면 이거는 대머리가 되는 나이, 뭐 이런 거라고요. 그지? 다른 자료인 거라고. 근데 이 다른 자료인 것에서 이 두 녀석의 확률이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내느냐, 다른 자료를 같은 자료가 되게 만들어줘야죠. 그 어떤 다른 자료를 가져오더라도 걔가 같은 자료가 되게 만드는 걸 표준화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표준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긴 하지만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보면은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는 이 정규분포에서,
자, p x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작거나 같다, x2보다 라고 하는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 얘를 표준화를 하게 되면 자, p x1 마이너스 평균 마이너스 표준편차 크거나 같다 z 작거나 같다 x2 마이너스 평균 마이너스 여기에 표준편차 이렇게 표준화를 해주면 어떤 자료를 가져오더라도 다 똑같은 식으로 풀 수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다 똑같은 표로 풀 수 있게 된다. 손 자? 잤어? 자지 말자. 응? 자, 그럼 요것들을 표준화, 왼쪽 거랑 오른쪽 거를 표준화했을 때 둘이서 서로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자는 거죠. 어차피 확률이 똑같으니까. 자, 그럼 여기 한번 표준화해보면 첫 번째 거. 자, 12 마이너스 평균 10 나누기 표준편차 2 크거나 같다 z가. 그 다음에 여기는 작거나 같다 16 마이너스 10 나누기 2 한 것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왼쪽 거를 여기 이 왼쪽 거를 표준화해주면 p 1보다 크거나 같다 z가 작거나 같다 3보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는 요 오른쪽 거 표준화해 줄 건데 왼쪽 거랑 서로 표준화했을 때 서로 똑같은 값이어야 돼. 자, p 24 빼기 20 나누기 4 크거나 같다 z가 작거나 같다 k 빼기 20 나누기 4 이거랑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 1보다 크거나 같다 z가 작거나 같다 4분의 k 마이너스 20보다가 되는데, 그럼 이제 얘랑 서로 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왼쪽이 1인 건 똑같은데 얘는 오른쪽이 3인데 얘는 오른쪽이 얘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k-20과 3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럼 k-20은 12여야 되고 k는 32다 라고 이렇게. 정답 4번. 그 어떤 자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자료라도 표준화를 거치고 나면 다 똑같은 값이 돼야 돼요. 알겠죠? 다 똑같은 정규분포의 값을 가지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525번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이것을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 야, 이거는 완전 기본 중에 베이직.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거. 알겠지? 자, 이건 그냥 표준화 해가지고 문제 확률을 찾아주는 문제예요. 자, 표준화 한번 해보자. p 35 마이너스 40 되고 나누기 10 크거나 같다. x를 z로 바꿔주고 55 마이너스 40 나누기 10 이렇게 돼. 그러면 p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크거나 같다 z가 작거나 같다 1.5가 되겠지. 1.5.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표준화를 시키고 나면 정규분포가 이 종그래프가 어디로 온다 그랬냐면 여기가 무조건 0이 되게 온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표준화 시키면 정규분포가 0,1이 된다 그랬어. 0,1의 제곱. 그래서 평균이 무조건 0이 되게 바뀌어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0.5에서 1.5까지의 확률은 그럼 어디가 되느냐? 한 여기쯤이 마이너스 0.5가 있다라고 하고 한 여기쯤이 1.5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야. 자, 이거 내가 쪼개가지고 구할 거거든. 이 오른쪽 이게 먼저 쉬우니까 오른쪽 먼저 가보자. 자, 여기 오른쪽 초록색 부분 따로 구할 거예요. 자, 초록색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p 0보다 크거나 같다 z, 이거 z축이야. z가 작거나 같다 1.5보다가 돼.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지금 이 표를 보고 찾는 거야. 이 표에 기본적으로 표준정규분포표에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들이 나와 있는데 z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5다 이거야. 1.5.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4332. 그래서 얘가 0.4332가 돼. 자, 그 다음에 요 왼쪽 보도록 할 건데, 요 왼쪽. 이 부분도 이제 구해가지고 더해줘야지 문제에서 구하란 넓이가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이 왼쪽을 내가 이제 확률로 표현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다 z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만들어줘야 되는 건, 왼쪽이 0이 되게 해야 돼. 왼쪽이 0이 되게. z의 왼쪽이 0이어야 돼. 그래서 얘가 지금 z의 오른쪽이 0이고 왼쪽이 이상한 숫자니까, 이렇게는 못 구해.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얘가 좌우 대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거야. 여기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여기가 플러스 0.5면 0에서부터 플러스 0.5까지의 넓이가 마이너스 0.5에서 0까지의 넓이와 서로 같거든. 이 두 개의 넓이가.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P 0보다 크거나 같다 Z가 0.5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또 이 Z 자리에 0.5가 들어가는 숫자는 얘니까 이 녀석은 얘가 돼. 그래서 얘가 0.1915. 자, 이거 두 개를 더해줘야지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구하라고 하는 정답이 0.6247. 자,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이 과정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되게 빠르게 갈 거야. 되게 빠르게 간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딱 나왔을 때 그 다음 풀이가 뭐가 되냐면 요 줄에서 야 그럼 얘는 이거잖아. P 0보다 크거나 같고 0.5보다 작거나 같은 애 더하기 P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은 이잖아. 이렇게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그려서 좌우대칭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과 Z의 왼쪽이 무조건 0이다라고 하는 게 익숙해지면 여기서 이 다음 줄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냥 바로 여기다 너가 대입해가지고 풀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초보니까 이렇게 다 그려줘가면서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시면 표준화해서 미지수의 값 구하기. 자, 정규분포 이것을 따른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X의 정규분포고 여기 나와 있는 건 Z의 정규분포지 표준화 하라는 거야. 알겠어? 너네가 받은 건 X의 정규분포, 오른쪽에 정규분포 표는 Z의 정규분포야. 표준 정규분포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표준화 하라는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을 한번 표준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P 40 빼기 45 나누기 5 크거나 같다 Z가 작거나 같다 A 빼기 45 나누기 5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지. 표준화를 하면 그러면 P 얘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5분의 A-45보다 작거나 같은 자, 그 확률이 는 0.84다. 자, 이게 돼요. 자, 0.84는 꽤 큰 숫자입니다. 무려 1에 가까운 숫자예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영역을 포함을 하고 있을 거고 요거 얘가 구하라고 하는 영역을 표준정규분포표에서 한번 표준정규분포 그래프에서 보면은 여기가 0인데 마이너스 1에서 5분의 A-45까지의 확률 마이너스 1이 한 여기쯤에 있다고 쳐보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분의 A-45는 한 이쯤에 있어야겠지. 5분의 A-45 그래야지 이 면적이 0.8584라고 하는 꽤 큰 면적이 나올 거예요. 그치?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또 쪼개가지고 볼 건데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 따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부분 따로 볼 거야.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요 이 표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치? 왜냐면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P 마이너스 1보다 Z가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인데 표는 Z의 왼쪽이 0이어야 되거든 무조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 1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 보라색 부분이랑 넓이가 서로 똑같다를 이용을 할 거야. 알겠니? 쏨? 그럼 여기 이제 빨간색 더하기 초록색을 한 건 보라색 더하기 초록색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보라색 영역은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이고 여기에 더하기 빨간색 영역은 P 아이고 초록색이네 미안. 자, 초록색 영역은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5분의 A-45보다 작거나 같으니 0. 자, 얘가 는 0.84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자, 근데 이 보라색 영역은요 여기 표 보면은 숫자로 알 수가 있어요. 0에서 1까지는 여기가 Z가 1일 때니까 3413이야 얘가 0.3413이야 요거를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시켜보죠. 자, 그러면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작거나 같다 5분의 A-45보다가 0.84에서 0.3413을 뺀 것과 같죠? 혹시 이것도 빠르게 계산 가능하니? 아, 그래요? 0.4987이래요. 자, 그럼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4987이 되는 걸 표에서 역으로 찾는 거야. 4987 여기 있네? 4987 여기 있으면 Z자리에 3.0이 써 있었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는 이 5분의 A-45가 3이었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지. 그러면 A-45는 15고 A는 60이다. 정답 3번.
재밌죠? 네. 자, 그 다음 10번. 6원 이내 반 전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각 과목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6원위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과목별로 6원위의 성적과 반 전체 학생의 성적을 비교를 할 때 그때 6원위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자, 이거 문제 볼게요. 국어, 수학, 영어가 있는데 분명히 국어, 수학, 영어도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국어에서의 그 정규분포 70,15의 제곱이 존재할 거고 수학에서의 정규분포 얘네 반에서 72,18의 제곱이 존재할 거고 영어에서의 정규분포 74,16의 제곱이 존재하겠지. 얘네 반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국어 과목 따로 수학 과목 따로 영어 과목 따로잖아. 그러면은 이 국영수의 정규분포를 그려보면 국영수. 야 근데 얘네 수학 잘한다. 그죠? 국수영이네 순서가. 나도 국수영. 야 어떻게 반평균이 72점이냐? 엄청 잘하네. 중학교인가? 그러니까 뭐 중학교 아니야? 중학교? 자 국어도 분명히 평균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을 거고 수학도 분명히 평균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을 거고 영어도 분명히 평균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겠지. 국어의 평균이 얘가 70점, 수학의 평균이 72점, 영어의 평균이 74점. 자 근데 이 6원이라는 친구가 국어는 85점 받았대. 여기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겠네. 그 다음에 수학은 92점 받았대. 여기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영어는 88점 받았대. 얘도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네. 야 이 새끼 공부 잘하는 새끼네. 그지? 분명한 건 반평균보다 얘가 다 높다는 거야. 야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하네. 마치 젊었을 적 나를 보는 것 같네요. 네. 자 근데 얘가 문제가 원하는 건 6원이가 공부를 잘하네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더 잘 본 과목부터 봐라. 상대적으로 더 잘 본 과목부터 순서대로 써봐라 이거. 그러면은 여기가 15점 차이 나니까 국어, 여기가 뭐 20점 차이 나니까 여기가 뭐 14점 차이 나니까 이 점수 차이를 보고 결정하는 걸까? 그게 아니야. 왜 그게 아니야? 표준 편차가 다 다르잖아. 표준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녀석들에서 상대적으로 더 잘 봤다라고 하는 건 다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다른 정규분포의 종 모양의 폭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폭들이 다 다르다 이거야. 저 종 3개의 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폭이 되게 만들어줘야지. 자, 모두 다 다른 폭을 가진 종을 같은 폭이 되게 만드는 걸 뭐라고 부른다? 표준화라고 한다. 알겠죠? 자, 표준화를 해보면 국어도 평균이 0점이 되게 만드는 거죠. 수학도 평균이 0점이 되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영어도 평균이 0점이 되게 만드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뭘 얘기하는 거냐? 그래프가 3개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하나만 있으면 돼. 3개를 하나에다가 그릴 수 있다 이 얘기야. 이게 표준화의 엄청 큰 장점이라는 거지. 자, 국어 점수부터 표준화 한번 해볼게요. 국어 점수는 85-70 나누기 15죠. 지금 요거 얘가 n,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m이 15고 m이 70이고 시그마가 15짜리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줄 수가 있고 국어 점수의 그 표준화 시킨 점수는 1점이야. 얘는. 그죠? 자, 수학 점수 가볼까요? 수학은 92점 빼기 72점 나누기 18점이네. 그러면 1점 몇 점이지? 그지? 자, 영어 점수 가볼까? 88점 빼기 74점 나누기 16점이네. 그러면 얘는 0점 몇 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영어가 제일 뒤쳐져 있고요. 그 다음이 수학이 아니라 국어가 조금 더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을 제일 잘 본 녀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잘 본 과목은 수학, 그리고 국어, 그리고 영어 순서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이게 엄청난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돼. 어떤 자료를 봤더라도 하나의 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진짜 엄청난 장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점수, 야, 이게 이제 그거야. 정규분포를 이제 호락호락하게 안 주겠다 이거지. 얘네가, 얘네 알아. 내가 글자가 5줄 넘어가면 읽기 싫은 거 알아요. 그래도 차분하게 읽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평균이 67점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67,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표준편차가 4점이다. 그러면 4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야. 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점수가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한대요. A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구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충 수업 받을 확률은 P 점수가 65점 이하면 보충 수업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죠? X가 점수라고 얘기했을 때 점수가 65점 이하면 보충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근데 X는 그냥 변수고 여긴 Z잖아. 표준화하라는 거겠지? 자, 표준화해보자. P, Z가 작거나 같다 65 빼기 67 나누기 4 이렇게. 그러면 P, Z가 작거나 같다 2니까 마이너스 0.5. 자, 그럼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은인데요. 여기 지금 정규분포 표준화했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보고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도도도도 찍었을 때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0.5가 한 여기쯤에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은은 이쪽을 의미해요. 그죠? 그 요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그지? 플러스 0.5를 찍어 놓고요. 플러스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같은 확률이거든. 그지? 그래서 요거 안 구하고 요걸로 구할 거야. 요걸로. 근데 또 쟤는 어떻게 구해주느냐? 반드시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려면 Z의 왼쪽이 0이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 표시한 부분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오른쪽 전체에서 이 초록색 부분을 뺄게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식이 어떻게 돼? 오른쪽 전체는 0.5예요. 0.5에서 빼기 요 초록색 부분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뺄 거다. 그러면 0.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만 나온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19잖아. 그래서 0.5 빼기 0.19가 되는 거고 0.31 정답 4번. 0.31이라는 높은 확률로 보충 수업을 하네요. 0.31이면 거기다 이게 수학적 확률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한 게 퍼센트죠. 그러니까 31% 학생이 보충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졸라 많이 하네. 그죠? 7등급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31%면 7등급까지겠지? 자, 그 다음에 유형 21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 1400명의 몸무게가 평균 65kg 다 또 채우는 거야. 65kg 표준편차가 7의 제곱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몸무게가 54.5 이상 68.5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하일 확률을 먼저 구하고 그 이후로 수를 구할 거예요. 그럼 확률 한번 식을 만들어 볼까? 54.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8.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지금부터 구할 거야. 지금 받은 게 표준정규분포표이기 때문에 표준화 시켜줘야 됩니다. P 54.5 빼기 65 나누기 7. 와, 소름 돋는다. Z 그 다음에 68.5 빼기 65 나누기 7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5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돼. 자, 이쯤 되면 이제 내가 표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 그 그래프 안 그리고. 그럼 얘는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5보다 작거나 같을 이렇게. 니네가 실제로 이렇게 이 속도가 나와야 돼요. 딱 보고 뭐 그래프 그리고 뭐가 아니라 그냥 이거면 이거겠네.
이해가 안 되면 그림 그릴지고. 자, 그러면 0에서 1.5, 0.43 더하기 0에서 0.5, 0.19 더해주면 뭐 돼? 0.6이야? 자, 확률이 0.6이야. 자, 확률을 구했으면 이제 학생수, 실제 학생수를 구할 건데요. 1400명 중에 0.62의 확률에 해당하는 학생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400에다가 그냥 0.62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2 곱하기 14 뭐 나오냐? 62 곱하기 14 868 이렇게 되겠네. 2번 됐지요? 자, 넘어갈게요. 13번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6000명이 응시했대요. 그때 응시자들의 점수가 평균 310점 n 310, 표준편차가 50점 50의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자, 오른쪽 표준정기부표를 이용해서 합격자의 최저점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별표 치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저번 시간 끝날 때쯤에 이제 센 보라고 했던 동영상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문제 있지 않았나요? 회사 기억나? 회사 3000명을 모집하는데 200명을 모집하는데 3000명이 지원했다. 그거 회사 그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숫자까지 기억해. 그래서 그 문제랑 똑같은겨. 잘 봐봐라요. 6000명이 응시했는데 900명만 합격을 하는 거야. 그지? 6000명이 응시했는데 900명이 합격했으면 합격률이 몇이야? 합격 율이야? 률이야? 율 아니야? 률이야? 아니에요. 률이야? 확실해? 일걸요? 아, 내가 이것들하고 국어 얘기를 해야 돼? 제가 합격률 맞는 것 같아요. 생각했을 때는 율 같아요. 나도 률 같아. 준범이만 6인 걸로 하자. 네. 그럼 합격률 6,000분의 900이야. 그치? 네. 그러면 여기에 0두 개 없애주고 30분 아니네. 20분의 3. 20분의 3이야? 그래요. 20분의 3이면 100분의 15니까 0.15지? 자, 0.15 이렇게 확률을 요걸로 이용할게요. 요 숫자죠, 요 숫자. 좀 이따가 요걸 이용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최저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저 점수를 X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표준정규분포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표준정규분포가 아니라 이건 그냥 정규분포 n 310, 50의 제곱을 따르는. 그러면 여기가 310일 거 아니야. 310 그치? 합격자는 저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겠니? 오른쪽에 있겠니? 오른쪽에 있겠지? 당연히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자, 최저 점수 X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할게. 미안해. 자, 최저 점수를 A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A점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합격자들이야. 그리고 이 합격자가 나올 확률이 0.15라는 것을 의미해.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 정규분포표는 항상 0에서부터 Z까지니까 이 0.15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요 부분 0에서부터 A까지가 0.35라는 것을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그린 정규분포는 이 정규분포인데 우리가 받은 정규분포는 표준 정규분포표이기 때문에 표준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받은 녀석을 표준화를 시켜주면 지금 여기 표준화 시키기 전에 걸 먼저 써줘야 될 텐데 표준화 시키기 전에 거를 먼저 쓸게요. 표준화 시키기 전에 건 P 310점보다 X가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5다. 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0.35다. 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310점에서 A점일 확률이 0.35다. 그치? 그럼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 310 마이너스 310 나누기 50 크거나 같다. Z가 작거나 같다. A 마이너스 310 나누기 50을 한 것이 0.35다. 이렇게 표준화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이제 0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50분의 A 마이너스 3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5다.
그러면 0.35는 얘잖아. 그럼 0.35를 만들어내는 이 Z에 들어갈 숫자는 1.04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 속에 있는 이 50분의 A-310이 1.04여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양변에 50 곱해주고 310 넘겨가지고 풀어주신다면 A는 362점이다 라고 이렇게 최저 점수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2점을 받아야 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평균이 310점인데.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14번. 확률 변수 x가 요것을 따를 때 라고 했어요.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인데요. 까먹었을 것 같아서. 자, bn, p를 n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정규분포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때 선생님이 정규분포가 여기가 평균, 분산이라고 한글로 외우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n, p로부터 정규분포 평균, 분산을 만들어내시면 평균은 np잖아요. np.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n 곱하기 p가 오는 거고 분산은 npq잖아. 그래서 여기에 npq.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이항분포로 정규분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이제 교과서나 참고서에는 뭐라고 설명해 주냐. n이 충분히 클 때에만 가능하다. n이 꽤 큰 숫자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해서 192는 꽤 큰 숫자고요. 보통 그것의 기준이 되는 n 값은 한 20 정도, 20보다 크면 크다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항분포를 이용을 해서 정규분포를 구해보면은 np, npq니까 192 곱하기 4분의 3 해주면 아, 이거 어렵냐. 48 곱하기 3 해주면 143. 143이야? 컴마. 44. 그래, 144. 164인데. 자, 그 다음에 MPQ 19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네. 그럼 여기는 저게 다 3대 해주면 그러니까 그러면 36이죠. 그죠? 너무 나를 과대평가 아니야? 과대평가한 거 아니야? 여기다 4분의 1 곱한 걸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은 좀 보기 아, 못해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오래 걸리니까 좀 이쁜 걸로 바꿔주면 144,6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거예요. 그럼 저것도 표준화 해줘야겠지. 왜? 표준정규분포표를 받았으니까. P, X가 크거나 같다 135. 이거는 P, Z가 크거나 같다 135 마이너스 144 나누기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135에서 144를 빼면 9인가? 마이너스 9. 네. 그래서 얘는 P, Z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0.5 더하기 P 0보다 크거나 같다 Z가 1.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왜 그런지 아직은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그림 요거 그려줄게. 근데 요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해요. 자, 여기가 0이고요.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은,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요 줄에서 이 줄로 어떻게 내려가는지 설명하는 거야.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은은 여기가 마이너스 1.5고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은 이 오른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치? 근데 이 오른쪽 전체에 이 부분은 0.5예요. 그치? 0.5.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디랑 서로 같냐면 0에서 플러스 1.5까지와 서로 같습니다. 그지? 이 두 개가 서로 같다 이거야. 그래서 0에서 플러스 1.5까지로 이렇게 고쳐 적어준 거예요. 자,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게 자동으로 그려지고 그래서 그 다음 줄로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닌데 이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너네 목표치는 위에 줄에서 아래 줄로 그림 그리지 않고 넘어올 수 있는 수준 될 때까지.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0에서 1.5까지가 0.433이니까 여기다가 0.5 더해주면은 9332가 되겠네. 정답 4번. 자, 두 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힘냅시다. 유형 15, 551.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1의 눈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올 확률. 자, 요거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1의 눈까지 720이라고 하는 숫자가 셀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먼저 만드는 거야. 720,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이렇게 이항분포를 만드시고 정규분포화 하는 거지. 정규분포는 NP, NPQ. 그래서 NP 해주면 120, NPQ 해주면 6분의 5잖아. 응? 6분의 5잖아. 여기서 6분의 5 곱하면 뭐가 되는데? 100이야? 아, 고마워요. 왜 진작에 얘기 안 했어? 얘기했는데요. 아, 그래요?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늙어서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알겠지? 자, 이렇게 되고 이걸 조금 더 이쁘게 바꿔 적어주면은 120, 10의 제곱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겠지.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1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요 새끼가 얘기하는 게 P 100 이상 X가 120 이하일 확률을 130 이하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게 되는 거고, 표준 정규분포표 받았기 때문에 표준화 해줘야 됩니다. 그럼 P 100 마이너스 120 나누기 10 이렇게 되고요. 크거나 같다 Z가 130 마이너스 120 나누기 1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P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면 이 녀석은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애 더하기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0에서 2까지의 확률이 얘고 0.4772, 0에서 1까지의 확률이 얘니까 0.3413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오케이. 참 쉽죠? 자, 6번. 마지막 문제네요.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오지선다가 근데 뭔지 알지? 보기가 5개 있고 정답이 하나 있다는 거야. 알죠, 이거?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에 임의로 답한다. 좋게 말해서 임의로 답한다라는 거지, 찍는다라는 거지. 찍는다. 자, 그러면 이항분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100문제 중에 5분의 1의 확률로 이 친구는 맞힐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로 정규분포를 만들 수가 있겠네. NP, 20, NPQ 16 이렇게 되겠다. 좀 이쁘게 바꿔주면은 20, 4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고요. A개 이상의 문제를 맞힐 확률이 0.01이다. 자, 확률이 지금 무진장자가, 그지? 확률이 무진장자다고. 그러면은 이 녀석은 대칭축에, 여기가 0이다라고 했을 때 대칭축의 요 오른쪽 끝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지? A개 이상 문제를 맞힐 확률이니까 P, X가 크거나 같다 A1 확률이 0.01이다. 그럼 여기가 A다 이거야. 여기가 20일 때. 자, 그럼 반대로 가볼까? 반대로 여기를 봐줘야 되잖아. 여기 대칭축으로부터. 여기가 0.01이면 0.5에서 빼주면 여긴 0.49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꿔 적어줄 수 있냐? P, X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9다라고 해줄 수가 있고요. 표준정규분포표 받았으니까 표준화 해줘야 돼요. 그래서 P 20 빼기 20 나누기 4 크거나 같다 Z 작거나 같다 A 빼기 20 나누기 4가 0.49다 이렇게. 자, 그럼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4분의 A 빼기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49다. 그럼 0.49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Z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2.5여야겠네. 그러면 4분의 A 빼기 20은 2.5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이제 A 찾으시면 30. 자, 100문제 중에 30문제 맞힐 확률이 0.01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찍지 말란 얘기죠? 한 번으로 다 찍지. 한 번으로 다 찍으면은
20개는 맞출 수 있지 않아요? 20개는 맞출 수 있죠. 근데 얘는 지금 30개 맞추는 게 목표니까